이 프로그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프 노하우를 공유하세요. 신개념 골프 소셜TV 마이스타일 레슨. 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자인입니다. 박세영 프로는 네. 이 골프백에 든 클럽 중에 네. 어떤 클럽이 가장 중요하세요? 저는 뭐니 해도 거리를 멀리 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드라이버 샷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또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또 클럽도 굉장히 막 자주 교체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드라이버 샷을 300을 날려도 네. 그린 위에서 3펫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화가 엄청 나겠죠. 네. 예. 드라이버 샷에 300야드 그리고 퍼터에 1m 이거 똑같은 한타거든요. 네. 근데도 보통 아마추어들, 프로들도 역시 퍼터를 게을리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골퍼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이스타일 레슨에서는 이 퍼팅의 고수를 모시고 이 퍼터의 노하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아마추어 골퍼분들은요, 이 퍼팅에 대해서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이 실제로 따로 레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스타일 레슨에서는요, 퍼팅의 기재를 모시고 그 노하우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성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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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까지 출연해주신 분들 중에 가장 최연소 출연자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구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하신 편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일찍 한 편이죠. 네. 골프를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다 뭐 TV로도 볼 수 있고 우연하게 저도 네. 골프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저희 이제 친형이 먼저 골프를 해서 네. 우연치 않게 이제 라운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들게 됐죠, 저도. 네. 예, 보통은 시간이 많지 않으면 네. 좀 골프를 즐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죄송한데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워낙 골프를 좋아해서요. 네. 이제 하던 전 직장 일은 그만두고 네. 지금 일산에서 피팅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피팅샵을 예. 운영하신다고요? 그러면은 피팅샵을 직접 운영하시면 골프 클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클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또 샷도 골프도 더 잘 치실 것 같아요. 뭐 남들보다 잘 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유리하시죠? 하는 일이 네. 이쪽이다 보니까 네. 샷도 많이 연구하게 되고 클럽적으로도 네. 많이 제가 접하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이 아무래도 있겠죠. 뭐 클럽의 원리를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예. 퍼터를 원래 잘하셨나요? 아니면 피팅을 먼저 하고 피팅을 했기 때문에 퍼터를 잘하신 건가요? 제가 퍼터를 잘하지는 않았죠. 처음에 네. 제일 어려운 게 퍼터였는데 네. 다른 샷에 비해서는 그래도 퍼터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예. 다른 거 워낙 못 쳐서. 네. 근데 퍼터는 어렵잖아요. 이게 네, 잘 될 네. 때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물론 다른 샷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네. 제가 피팅을 하면서도 퍼터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네. 그냥 프로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해주고 네. 일반인들도 그립 정도 이렇게 교환해 주는 거였는데 요새 들어서는 라이각도 많이 조절해보고 네. 길이도 많이 바꿔보고 예전에 뭐 벨리 퍼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직접 만들어보고 해서 지금은 네. 어느 클럽보다도 퍼터 피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퍼터를 좀 자주 바꾸시는 편이세요? 자주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거를 제가 이제 피팅 쪽을 하다 보니까 네. 손님들 걸 많이 치기는 하는데 저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는 한번 바꿔서 유행에 따라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직접 이성훈 씨를 모시고 퍼팅을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시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퍼터 연습을 하실 때 네. 퍼터가 상황별로 긴 퍼터가 있고 짧은 퍼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주로 연습하는 거리가 있다면 몇 미터 정도 하시나요? 보통 네. 아마추어 분들처럼 네. 롱퍼터를 많이 연습을 하게 되죠. 네. 가장 저 같은 경우는 3m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롱퍼터를 할 때도 그 3m 안에서 자신감이 있으면 미스샷도 적어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3m 그렇죠. 같은 경우 꼭 네. 넣어야 되니까 항상 다음 홀로 갈 때 아쉬움이 남으니까 네. 그 홀은 꼭 넣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m를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습량이 필요한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나요? 글쎄요, 가장 많이 치는 게 일관된 스윙으로 많이 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최대한 그립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죠. 네, 모든 가장- 샷이 뭐 그렇죠. 그립이 맞아. 중요하니까요. 어떤 클럽도 그립이 안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드라이버나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부분이 거의 라운드인데 네, 네, 퍼터만 유일하게 평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윗부분을 견고하게 편안하게 잡기 위해서 윗부분이 평평한 거거든요. 네. 그립은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세게 잡는 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뭐 그립을 예. 세게 잡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저는 흔들리는 타입이라서 네. 위를 항상 견고하게 잡고 윗그립을 좀 세게 잡는 편입니다. 아, 밑에는 거의 그러세요? 신경을 안 쓰고요. 아, 네. 그러면 3m를 연습을 하실 때도 상황별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데 그 오르막과 내리막의 노하우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네. 저만의 이제 방법인지 아니, 공통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네. 내리막 같은 경우는 빠른 그린에서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네. 퍼터 면을 좀 이용하고 있어요. 아, 쪽이 예. 무게 중심이 가장 무겁다 보니까 음, 묻어나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네. 크게 스윙이 뭐 빨라지거나 네, 네. 때리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 항상 토우 쪽으로 해서 천천히 밀어주는 터치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내리막 퍼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르막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르막일 경우는 그러니까 쇼퍼트 있죠? 네. 내리막에서 이렇게 톡 터치하는 그렇죠. 기본으로 토우 쪽을 사용한다 그러면 네. 오르막 같은 경우는 거의 쭉 밀어서 아, 팔로우를 좀 더 네, 길게 가지고 어떻게든 가시는 라이를 안 먹게끔 네. 공이 그냥 퍼터하고 최대한 아, 좀 더 오래 밀려나게끔. 붙어 있는 느낌으로 쭉 아. 밀어주는 편이에요. 아. 조금 더 길게 치고요. 아, 예, 그러시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르막 퍼터는 네. 좀 팔로우를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편이시고, 네. 근데 그거는 뭐 조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인상적인 거는 네. 내리막 퍼터 하실 때 네. 토우에 공을 말씀하신 대로 토우에 놔두고 치시니까 네.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그거를 어떤 배우게 된 계기나 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특별하게 배운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언젠가 라운딩을 할 때 어떤 분께서 네. 한번 해보라고 네. 노하우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만 진짜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아, 많이 예.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선수들만 알고 있는 노하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이 알고 계셨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보통 짧은 퍼터는 뭐 백스트로크가 짧으니까 네. 그리고 팔로우도 짧고 그러니까 뭐 똑바로 치는 게 쉽겠지만 네. 롱퍼터는 좀 헤드가 많이 움직임으로써 그렇죠. 예, 흔들림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어떤 흔들림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그립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흔들림이라면 네. 이 채하고 팔하고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네. 유지하는 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흔들림은 크게 적어져요. 아, 근데 그거보다는 거리니까 네네. 정확한 백스윙. 그러니까 네. 저는 8m 정도를 롱퍼트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내가 8m를 이 정도, 네. 12m를 이 정도 백스윙 크기로 가져간다면 네네. 그 느낌 그대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클럽 3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2m라고 볼게요. 네. 그럼 3개 정도 뺐다가 그 느낌 그대로 3개를 뺀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아, 이거를 예. 계속 하다 보면 크게 빨라진다든지 때린다든지 그게 없어져요. 아, 리듬감이 좋아지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 치면 뭐 어느 정도 계산 정도, 뭐 라이 정도 보고 네. 언더레이션을 감안을 하게 되면 네. 크게 미스하는 확률은 많이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출연자분이 아무래도 이 클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시기 때문에요. 이 기회를 얻어서 저희가 한번 이 피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평소 네. 궁금했던 이 피팅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예.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제 아는 선에서는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자신한테 맞는 퍼터 유형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퍼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네. 샵에 가더라도 그렇고 뭐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긴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쳐볼 수는 없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다지 하는데 물론 그 2가지 정도는 아마추어들이 갖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네. 1차 퍼터나 아니면 쇼퍼터를 위한 투볼 퍼터. 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 퍼터라는 게 다 어떤 클럽이든 기성 표준화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길이가 긴 거는 남자 같은 경우는 34인치. 네. 그리고 좀 짧은 게 33인치, 여자분들은 32인치. 근데 지금 솔직히 뭐 한국 사람들이 작은 체구는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죠. 커지죠. 네. 그러니까 큰 분들은 체가 길어야 돼요. 네. 작은 분들은 짧으면서도 라이각이 조금 더 눕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퍼터가 없어요. 네.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한테 맞다 그러면 그걸 연습을 하시고 안 되면은 뭐 자기가 샤프트를 바꿔본다든지 라이각을 꺾어본다든지 납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클럽 헤드, 퍼터 헤드에 따라서도 요즘에는 퍼터 헤드가 굉장히 이 투볼처럼 크게 나오는 헤드가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보통 생각하시기에 좀 헤드가 큰 퍼터가 네. 이 좀 스트로크를 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많이 되죠. 그렇죠. 네. 육안으로 보더라도 투볼에다가 이렇게 뭐 고양이 눈처럼 이렇게 생긴 네. 것도 있는데 네. 진짜 이게 잔상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 스트로크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직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어디 맞더라도 중심이 가운데로 몰려지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일반인 분들이 매번 피팅샵을 찾아가서 이 퍼터를 피팅을 받기가 좀 그렇죠. 번거로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납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납을 붙이셨다가 떼셨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데나 붙이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납을 좀 정확한 부위에 어떤 부위에 붙이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납을 붙이는 이유가 네. 헤드에 무게감이 없다 그러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건 사실 그립부터 혹은 스윙 원리를 잘 모르셔서 하는 거고 납을 아무리 많이 붙여도 그건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도움밖에 안 돼요. 대신에 이제 붙이는 요령은 일정하게만 붙여주면 돼요. 퍼터를 이렇게 찍어치거나 하지 않고 들고 친다고 하죠. 이건 네, 거의 이제 들고 치기 때문에 밑에다가는 무게감을 느낄 때 네. 붙여주는 게 좋고요. 네. 이거는 20장을 붙이건 20g을 붙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똑바르게 2장이면 2장, 1장이면 1장 밑에 부분에 붙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인 건데 칠 때마다 왼쪽으로 말리시는 분들이 네. 네. 칠 때마다 약간씩 이렇게 열리시는 열려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퍼터 이 뒤쪽에다 붙이셔야 돼요. 네. 자꾸 열리시는 분들은 안쪽에다가 네. 붙여주면 아무래도 직진성이 되기 때문에 힐 쪽에다 그렇죠. 붙여주시고요. 네. 이쪽에다 붙이고 반대로 붙였을 때는 다치시는 분들. 토 쪽에다 그렇죠. 붙이시면 그거는 다 감으로 붙이시면-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붙인다든지 그거는 좀 띄었다가 네. 좀 더 느껴야 되겠다 그러면 많이 붙이시고. 아, 근데 나중에는 다 띄고 또 다시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스트로크가 가장 중요하긴 그렇죠. 하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피팅적인 부분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퍼터를 하시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성훈 씨의 이 퍼터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 자신만의 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올바른 노하우를 잘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물론 충분히
훌륭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지만요.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노하우들을 잘 안 가르쳐 주시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실 거라 믿고, 프로님들은 실제 연습할 때 네. 숏퍼트가 됐건 롱퍼트가 됐건 좀 일반화되지 않는 연습 방법이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 그린에서 퍼팅을 할 때 네. 마음가짐이라든지 네. 좀 남들보다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프로라고 뭐 별다른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프로들이 연습하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을 이승훈 씨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골프에서 이 72타를 기준으로 샷이 36번, 또 이 퍼터도 36번일 정도로 이 샷만큼 퍼터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스트로크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퍼터의 기본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볼 포지션 체크를 하실 때 평소 내 셋업 자세와 똑같은 허리 각도로 굽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왼쪽 눈 밑에서 볼을 떨어뜨립니다. 네, 지금 제 볼이 여기에 떨어졌는데요. 이때 볼의 낙하 지점이 나의 정확한 볼 포지션이 됩니다. 이 방법을 측정하실 때 너무 서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숙인 상태에서 측정을 하시게 되면 가까이 떨어지거나 멀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내가 실제 퍼터를 하실 때 셋업 자세로 허리각을 굽혀 두시고 측정을 하셔야 이 정확한 볼 포지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샷은 손가락에 그립을 놓고 잡지만 이 퍼터는 손바닥을 사용해서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손바닥을 사용해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스트로크를 하실 때 이 손목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퍼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리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퍼팅을 할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저만의 리듬을 만들어서 항상 속으로 이 리듬을 외우면서 스트로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만의 리듬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때 이 퍼터 스트로크는요. 백스윙 크기와 팔로우 스루 크기를 정확하게 1대1의 비율을 유지를 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백스윙보다 팔로우 스루를 2배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백스윙보다 팔로우 스루를 길게 가져가게 되면요. 내가 인위적으로 손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임팩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거나 아니면 다쳐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트로크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어드레스 때 팔과 몸의 간격이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 멀어지거나 아니면 가까워지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동작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어드레스 때 이 양쪽 겨드랑이가 내 몸에 좀 밀착되어 있는 느낌으로 밀착시켜 주시고 스트로크를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스트로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퍼팅에서 가장 중요한 이 리듬과 또 셋업 자세 잘 숙지하셔서요. 이 퍼팅 그린에서만큼은 이 프로 선수처럼 마음껏 뽐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퍼팅하실 때 보통 그립의 악력을 강하게 잡아야 하나 혹은 약하게 잡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립의 악력이 1부터 10까지가 최대 악력이라고 봤을 때 일단 최대 악력인 10으로 잡으시고 이때 팔과 어깨에 경직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 힘을 빼셔야 됩니다. 자, 저처럼 꽉 잡으시고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시고 그다음 어깨를 이렇게 털어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립의 악력이 5에서 6 정도로 남게 됩니다. 이 정도의 악력을 잡으시게 되면 아, 이게 단단한 그립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악력으로 퍼팅 스트로크를 하시게 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퍼터 노하우와 함께 평상시에 골퍼들이 사용하면 좋은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성훈 씨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퍼터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짜 중요한 한 가지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네. 무조건 자신감이죠. 네. 뭐 CF에도 나의 채를 믿어라, 나의 아이언을 믿어라 마찬가지거든요. 네. 나의 퍼터를 믿고 친다 그러면 그 앞에도 그렇고 결과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골프는 정말 멘탈 스포츠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너무 훌륭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프 히트니스 양기욱입니다. 임팩트와 릴리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럽 헤드의 속도와 올바른 타이밍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손목입니다. 손목의 움직임과 회전에 따라 임팩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샷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손목의 회전에 도움이 되는 휘트니스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로테이션, 손목 회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럽 중 무게가 많이 나가는 클럽 하나를 고르시고요. 그 클럽을 자신 힘에 따라서 잡는 위치를 다르게 합니다.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클럽의 중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힘이 좀 세신 분들은 클럽의 끝 부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몸과 팔을 90도로 만들고 클럽을 지면과 평행으로 한 상태로 좌우로 부채꼴 모양으로 천천히 회전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팔꿈치의 반동을 줄이고 손목의 회전만 이용해서 천천히 회전시키면 되겠습니다. (5회에서 10회씩) 3세트 운동하시고요. 이 운동은 슬라이스가 나시거나 비거리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우리 골퍼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많은 노력과 이 정성을 기울여서 이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내공이 대단한 고수들과 내기를 한다면 정말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텐데요. 그 고수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구별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동반자의 캐디백을 봤을 때 이 웨지의 수가 많으면 고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웨지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좀 세분화적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면 정말 확실한 고수가 아닐까요? 네,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뭔가요? 네, 팔을 연속으로 한다던가 네. 아니면 버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는 골퍼들, 그분들도 표정 고수가 관리를 아닐까. 하시는 예, 그분들도 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버디 한 번만 해도 좋아서 이 표정이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리고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도 버디를 하고 나면은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골프는 매너의 스포츠입니다. 상대방이 잘 쳤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준다면 즐거운 라운드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즐거운 라운드 하시기 바랍니다. 소셜TV 마이 스타일 레슨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노하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